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 방문할 시골시장은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장수 5일장입니다. 장수도 처음 가보는데요. 주변이 온통 산입니다. 과연 장수는 어떤 모습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골길을 드라이브합니다. 시골 백수의 힐링타임이기도 하죠. 너무 작아요. 근데 시골이랑 저 뒤편에 가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장수군의 전통 재래시장은 범암시장, 산서시장, 장계시장, 장수읍시장 등 4개가 있습니다. 장수시장은 장수리에 있는 시장으로 5일 10일에 장이 열리며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다른 시골 읍시장과 비교하면 면단위 5일장에도 못 미치는 규모라 돌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한눈에 확 다 들어오는 소박한 5일장입니다. 아마도 장수군이 내륙 산간에 위치하다 보니 지리적으로도 교통이 불편했고 역사적으로도 외부와 비교적 단절되었기에 교역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로 면단위 중심으로 자급자족 위주의 경제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유인지 장수군에는 4개나 되는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특이하게도 대장간이 하나 있는데, 반세기 넘게 대장간을 지켜온 장인이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쇠를 달군 뒤 망치로 쳐 호미, 괭이, 낫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직접 대장장이가 만든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간 날은 문이 닫혀 있어서 구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채소,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이고, 특산물은 산나물과 사과 정도인데, 사과의 경우 제철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라도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장수군인데 시장의 규모마저 어마어마하다며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았어도 초라해 보였지만 이 또한 장수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생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곳이기에 이 모습 자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군은 사과, 오미자, 소고기가 특산품이라 몇 해 전부터 매드푸드의 고장으로 불려왔는데, 대중적인 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장수군의 특산품이 조금 더 유명해져야 장수군과 시장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골 시장의 존재. 시장 주변 큰 도로는 원래 항상 노점들이 많이 깔려 있고 시장 안보다 사실 장사가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장수 시장은 시장 안에 규모도 작지만 밖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장 바깥쪽이 이렇게 한산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이런 건물들은 사실 식당 같은 거 교통이 안 좋아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시장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장수콩.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건물 같은 것도. 사모기 2,000원이요. 구독들이 홍두. 네? 예, 하나 주문했어요. 주문했어요? 네. 왕회장, 회장. 왕회장, 사장, 회장 있으니까 구독당이다 뭐. 네. 식어도 사람이 했는데 찹쌀은 진짜 맛있네 이거. 장기 오래 사주세요. 그냥 막 이거 되게 맛있네 이거. 장수군에서는 장대가 맛있죠? 주로 도시야. 찹쌀이라 그래. 아니, 맛이 되게 특이해요. 이런 도넛 처음 먹어보네. 그죠? 이거 써갖고 가면 맛 없죠? 아니 괜찮아요. 묘가에 더 맛있어요. 하룻밤 자면 덜 맛있는데 네, 어차피 사러 가실 거잖아. 상관없어요. 예. 장수에만 있는 식당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메뉴는 없어요? 장수에 있는 식당? 네. 또 콩마을. 그리고 더 동업을 하면 소고기 먹어야 돼. 아 여기 장수도 소고기가 유명한 거예요? 네, 여기. 자 소고기는 저 군청 앞에 그 명품 한우. 네, 여기 하나 맛보여줄게요. 아 서비스 주신 거예요? 아 그럼 서비스지. 그러다 여기다 꼽아요. 잘 먹을게요. 네. 어우 커튼 엄청 들었네. 시장 근처 맛집을 검색해보니 제대로 검색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개척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선순대라는 순대집은 브레이크 타이밍에 걸려서 패스가 되었고, 오복식당이라는 중국집은 호불호가 갈리는 듯해서 패스. 결국 임대중으로 작은 백반집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부뚜막. 점심시간이 지나 백반은 안된다고 해서 닭곰탕을 주문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곳인데 식당은 깨끗하고 주인장은 친절합니다. 반찬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1인 손님도 잘 받아주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용의 오래된 노포 맛집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장수에서의 제 역할은 도전과 대적이니까 오늘의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식당에 계시던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안주 삼아 닭곰탕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장수는 전라북도 동쪽 끝에 있는 군으로 동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창과 함양, 서쪽으로는 임실과 진안, 남쪽으로는 남원, 북쪽으로는 무주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장난인데. 장수는 외장을 껴안고 투신한 논개와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명인 백용성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라 불렸습니다. 장수는 산지가 80%를 차지하여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물론 전라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서 1966년 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거의 매해 인구가 줄면서 이제 어느 시군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 장수 사과빵은 장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서 사과빵을 만드는데요. 사과잼과 부드러운 크림치즈, 고소한 크럼블이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꽤나 유명한 장수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였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방문한 이날은 휴무일이어서 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수만의 특이한 먹거리를 원하시거나 기념품이나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장수군청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멋들어지게 지어진 최신식 건물인데요.
2018년 이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청사가 들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시골을 다니다 보면 요즘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와는 별개로 군청 건물은 다들 최신식입니다. 어느 시골이든 군청 근처에는 식당, 카페, 사무용품점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옛날 그 코끼빠 할로 야 이거 좀 신기한데?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좀 가게들이 역사를 전공하고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여행을 즐기는 서울 촌놈에게 시골은 항상 관심의 대상인데요. 오늘 방문한 장수는 꽤나 생소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장수 5일장과 읍내 거리를 촬영하러 왔지만 미리 검색한 바로는 장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당장 여행 코스를 짜서 탐방을 하는 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과 읍내를 가볍게 스케치하고자 했기에 느껴보자는 생각으로 왔지만 정말 시장과 읍내 거리를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만족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시골의 아기자기함이나 시골 특유의 매력이 없어서 일단 당황했죠. 하지만 계속 걸으며 구경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아온 시골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다 보니 그것이 호기심이 되었고, 호기심이 생기니 작은 시골 읍내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상가들의 모습, 간판, 거리의 모습이 장수만의 색깔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세련되진 않았지만 솜씨 좋은 투박한 그리고 수줍은 시골 아가씨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걷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편해지고 정이 가는 장수의 거리입니다. 장수도 되게 좀 약간 장수만 시골을 다니면 보통 시골을 가면 장수 중학교구나. 장수는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듯이 많은 애국 열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논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 이후 논개는 19세의 나이로 외장을 유인하여 그를 껴안고 강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녀의 순절을 높이 찬양하며 의암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녀가 투신한 바위를 의암이라 불렀습니다. 진주에는 의암사라는 사당을 지어 논개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요. 의암사에 있는 논개 기념관에서 논개와 남편 최경희 장군의 유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장수에 있는 논개 생가마을은 마을 전체가 논개 생가복원의 맥을 이으며 민속마을로 바꾸었습니다. 한 채 한 채 집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며 민속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라고 하니 장수 여행의 1번지는 논개 생가마을이어야 할 듯합니다. 장수 읍내는 생각보다 작았는데요. 읍내 한 바퀴를 꼼꼼히 돌아보는데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골목도 있었고 새롭게 변해가는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도시 흉내를 내는 깨끗한 건물과 상가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을 맞이하는 우리네 시골이 모두 그렇듯 사람 구경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요. 2시간가량 천천히 읍내를 돌면서 마주친 사람은 시장 근처를 제외하면 20여 명 남짓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제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의 각 지자체의 노력에 그 운명이 달려 있겠네요. 노인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시골이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허탈. 야, 당구장 1층에 있다. 별 기대 없이 왔다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는 곳, 전라북도 동북쪽 산악지대에 자리한 장수군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 요즘이지만 장수라는 곳의 정보는 드물더군요. 그렇기에 실제로 경험하고 공부해보는 장수 여행, 장수 살기가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장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미지의 시골, 신비로운 고장 장수는 저를 반겨줄까요? 장수시장 바로 앞에 위치한 콩마을 순두부. 현지인들에게 물었더니 이곳을 추천해 주셔서 순두부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 아침 100% 국산 콩으로 직접 두부를 만든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순두부 요리를 맛볼 수 있고요. 담백한 순두부찌개와 함께 고소한 콩마을 빈대떡, 순두부 전골 등이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저는 해물 순두부를 먹었는데요. 양도 많고 각종 해물이 들어있어서 배는 안 고팠지만 나름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니 실패 없는 식사를 원한다면 시장 구경 후 들러볼 만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시골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먹다 보니까 국물이 아주 깊어서 괜찮네요. 이게 해장하기도 딱 좋은 그 국물 맛이에요. 아주 국물이 좋네 아주.